안녕하세요. 네입스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분배에 대한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안이 어떤 제안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제안을 제시하게 됐는지에 대한 플레어 네트워크 측의 입장들을 같이 보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 플레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영어로 된 이 제안이 있어요. 이 제안이 있어서 이 제안을 읽어보시면은 가장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레어 네트워크 코리아에서 해당 내용을 번역을 해서 또 미디엄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게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미디엄 블로그 글을 읽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가 엄청 유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영문을 그대로 보면서 이해하지는 못했고 구글 번역기와 뭐 파파고 번역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 미디엄 블로그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보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인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 정리 같이 보시면서 플레이어 분배에 대한 내용들, 어떤 제한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제가 요약, 의역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 혹시 고수님들이 캐치하셨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저도 댓글이나 더보기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글을 제가 요약한 거를 보면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제한된 변경사항을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FTSO 위인풀을 운영을 해서 36개월 동안 240억 개에 달하는 플레어 토큰을 배포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간 10% 인플레이션으로 예상이 되었던 공급량이 새롭게 제한된 분배 방법이 채택이 되면은 연간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TS 위인풀을 운영하면서 일반 보상풀과 라이트코인 풀을 대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FSZ 그리고 레이어 케이크 자산에 대한 모든 크로스 체인 보상 또한 이 200억 개에 달하는 FTSO 위인풀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플레이션 보상은 플레어의 검증을 위해 플레어 시스템과 기본 세트의 증명 제공자에게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플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FTSO 업체들과 그리고 위임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에어드랍 분배 제한이 채택이 되게 되면은 개별적 위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특정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제한된 변경 사항의 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업계 평균에 가까운 현재 시스템보다 위임을 통해 더 많은 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15% 에어드랍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85%를 월마다 36개월에 나눠서 분배를 받게 되는 그 분배 수량보다 변경된 사항으로 FTSO의 위임을 통해서 플레어 토큰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 말하는 이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플레어 토큰의 유통량을 줄게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수량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토큰 소유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긴 하지만 유통량,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홀더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플레어 네트워크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플레어 홀더들이 위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유동성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에어드랍을 15% 받게 돼서 위임을 맡기는 초기 홀더들과 그리고 추가로 플레어 토큰을 매수해서 위임하는 분들이 똑같은 보상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플레어 토큰이 조금 더 많이 위임을 하게 되고, 그 위임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 감소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게 또 선순환으로 돼서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세금 관련해서 보다 유리하게 과세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변경 사항들 보여드렸고, 제한된 변경 사항의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한하게 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제한이 변경된 거는 우선 장기적, 단기적으로 토큰 경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나머지 85%를 매월 분배를 했을 때 토큰 공급량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데, 이제 변경된 제안에서는 나머지 85%를 위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200억 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줄어든 공급량으로 인해서 36개월 이후에는 변경된 제한으로 만약에 분배가 진행되게 된다면 거의 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참가자에게도 보상을 제공하면서 신규 참가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제안의 근거 중에 두 번째 이유고요. 플레어 토큰을 랩핑하고 FTSO 가격 제공자에게 플레어 토큰을 위임하면서 남은 85%에 대한 에어드랍 수량을 보상을 받는 건데요. 이 보상은 위임을 많이 할수록 플레어 토큰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경우에는 위임을 많이 할수록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에어드랍 수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신규 참가자 같은 경우는 매월 에어드랍 받는 분배들이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신규 참가자들이 플레어 네트워크라든지 플레어 토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위임을 해야지 나머지 85%를 보상을 받기 때문에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홀더분들이 많은 수량을 매도하지 않고 위임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신규 투자자들도 그런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장벽도 낮춰지게 되고, 플레어 토큰을 매수하고 플레어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차별 없이 기존 투자자들과 동등한 비율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벽이 낮아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낮아진 장벽을 통해서 더 많은 플레어 토큰이 위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유동성을 잠그고 플레어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 커뮤니티 위임률인데요. 위임률이 6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보상률이 현재 제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위임률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 월마다 분배받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플레어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상황에서 이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토큰을 기존 에어드랍 수령인에게 남겨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60% 이하의 위임률을 기록했을 때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근거 세 번째로 유동성 관리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선 뭐 송버드라든지 뭐 솔로라든지 코어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플 투자자라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블록체인 초기에 과도한 유동성은 생태계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플레어 토큰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에어드랍 이후에 가격 하락이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어 토큰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드랍 받는 홀더분들이 시장에 그 토큰을 던지는 것보다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걸로 제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을 통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수량들은 장기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며 추가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의 근거를 들었고요. 네 번째 제안의 근거는 새로운 생태계 진입자를 위한 토크노믹스 개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와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에어드랍 배포 계획은 외부 참가자의 참여를 꺼리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새로 제안된 에어드랍 배포 계획은 모든 플레어 토큰 보유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새로운 외부 참가자들이 플레어 토큰이나 플레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그래프는 현재 매월 에어드랍을 하게 될 경우 기존 홀더와 그 다음에 신규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보상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분배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새롭게 플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 장벽을 낮춰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플레어 토큰 배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현재 계획에서는 고정된 주소로만, 그러니까 XRP로 스냅샷을 찍었던 지갑 주소로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지만, 변경된 제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플레어 토큰을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갑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위임을 맡기고 어디서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제안의 근거 여섯 번째로는 토큰 보유자를 위한 거래소 및 시파이 플랫폼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업비트에서 갑자기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어드랍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스냅샷을 찍었던 거래소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규정이 변경되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이용할 수 없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에어드랍을 중간에 받지 못할 경우를 사전에 에어드랍을 받지 못할 위험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의 근거 일곱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네트워크 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 제공자에게 플레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된 제한을 통해서 나머지 85%를 위임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FTSO나 검증인과 같이 이렇게 인프라를 제공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네트워크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줄일 수도 있고, 그거에 맞는 플레어 토큰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제안의 근거로 또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근거 여덟 번째로는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유예하는 건데요. 일부 과세 관할 구역에서 실제 수령일까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효과가 있고,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100% 소득으로 잡혀서 아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위임 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안된 변경 사항과 변경 사항의 이점, 그리고 제안의 근거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제안이 실행이 되려면은 우선은 홀더들의 투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투표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새로운 제안이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매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투표는 언제 진행되느냐 하면은 투표 시기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초기 토큰의 66%가 의도한 수령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2023년 1월 14일까지 66%가 의도한 수령인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시기가 오면은 투표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지기간은 일주일간 공지기간을 거친 후 일주일 동안 투표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는 것 같고요. 이런 공지 기간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은 또 제가 영상으로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정 기간이라고 있는데요. 이 잠정 기간은 이 토큰 분배와 투표 기간 사이에 더 이상의 토큰 분배는 없다고 해요. 우선은 초기 15% 에어드랍을 받게 된 이후에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는 더 이상의 토큰 분배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찬성이 있어야지 이 새로운 제안이 통과가 되게 되고요. 투표 자격은 모든 플레어 토큰 보유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플레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량은 모두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홀더들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투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 유불리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게 돼서 이제 FTS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송버드를 통해서 위임 보상을 받으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 플레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매월 30일 기준으로 랜덤 블럭이 3개 생성돼서 이 랜덤 블럭이 생성되었을 때 보유한 W 플레어 수량의 FTSO 보상률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분배 방법이 통과가 돼서 위임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위임 맡기는 방법, 위임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플레어 토큰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길고
또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해당 제안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누구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제안이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서 투표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 플레어 네트워크 공식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질문 많이 하시면은 담당자분께서 답변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꼭 공식 커뮤니티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미디엄 블로그를 공유해 드릴 텐데, 플레어 네트워크 팔로우 하시면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한글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미디엄 블로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어 네트워크도 팔로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